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장마감 브리핑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일 미증시 3대 지수가 뭐 전체적으로 좋게 나왔죠. 좋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따라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다른 섹터보다도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강한 강세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들이 좀 대거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이 막판까지도 장막판까지도 양봉을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전일과 대비해서는 갭상승하고 많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음봉으로 좀 마감하는 약간은 좀 아쉬운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국내 지수, 뭐 코스피는 코스닥이든 국내 지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오늘과 같은 그림이 너무나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그림이었죠. 제가 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극적으로 우리 증시가 아주 좋아질, 뭐 급등하거나 지수 자체가 급등하거나 혹은 뭐 크게 빠지는 급락하는 장세가 예상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크로적인 요인들, 글로벌적인 요인들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큰 상승 혹은 큰 하락을 반영할 것 같은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장 약간 올랐다 약간 다시 또 가라앉고 그러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 개별 종목 장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도 내 포트에 담았을 때 우리가 좀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 보자 라고 좀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한 장이다 보니 단순히 그 매매하는데 매수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막 달려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나의 매매 방식에 대해서 좀 재정립을 하고 다시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서 좀 교육받고 하시는데 포커스를 맞춰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종목 좀 본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에서 좋았던 종목 인바디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바디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요, 저희가 이제 그 VIP 정회원분들 그리고 이제 노란 톡방 통해 가지고 좀 매수가 잡아드리고 했던 종목인데 지금도 30% 이상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인바디라는 종목은 지금도 30% 이상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최초에 이제 그 21,000원 쪽을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21,000원 단을 21,000원 단을 이제 매수 타점으로 잡아드리고요. 그때 당시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저점 눌림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었고 외인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걸 보세요.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죠. 무릎 부근에서 저점 눌림 구간에서 공략해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맛있게 요리를 해보자 라는 저희의 매매 원칙 그대로 좀 지키면서 했던 종목이고요. 어쨌든 간에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던 가격 매력도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 타점을 드렸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고 또 저희랑 같이 매매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같이 좀 해당 종목의 상승분을 편하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바디라는 종목이 원격 진료 관련된 테마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똘똘하다라고 분명하게 강조를 해드렸어요. 목소리 높여가지고 가장 똘똘하고 기본기가 충실한 종목이 인바디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격 진료 섹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법제화 문제에 걸려 있어가지고 법제화 이슈라는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별 종목들이 잘 대응할 수 있겠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원격 진료라는 그 섹터 내의 특징인 거죠. 근데 인바디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북미 시장에서도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도 매출을 이미 잘 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원격 진료라는 그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 그 섹터 내에 있는 스몰캡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다가 그런 원격 진료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가격도 눌려 있고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수급적인 여건까지도 굉장히 예술적이었다 보니까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역시나 이제 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제 결과치가 30% 이상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뒤돌아 보면은 아주 좀 적절하고 좋은 매매 타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좋은 종목 선별 방식이었다라는 부분을 다시금 좀
다시금 좀 증명하는 그런 계기가 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인바디 좋았어요. 흐름상 봤을 때 외인 수급도 아직까지도 해당 종목의 그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핸들링 세력도 유효한 거 보니까 계속적으로 조금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봐도 괜찮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로봇 관련해 가지고도 좀 보자라고 했던 종목들이 있죠. 두산이라는 종목이에요. 두산이라는 종목인데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의 90%를 가지고 있는 게 두산이라는 기업인데요. 1단계적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좀 관심이 있고 로봇 관련된 종목 섹터 내에서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두산이라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제 시세가 좀 굉장히 나와버린 상태이지만 오늘도 시세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붙어주는 걸 보면은 최근 들어서 외인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로봇 관련해 가지고 매출을 좀 일으켜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이죠. 국내에서는 1위고 뭐 글로벌 시장에 나가면은 협동 로봇 분야에서는 5위 매출을 좀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원격 진료하고 마찬가지로 단순히 좀 뜬구름 잡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좀 주가가 좀 폭발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이 두산이라는 종목,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실질적으로 매출을 좀 발생하고 있는 똘똘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뭐 30% 이상 주가가 좀 상승해버린 시점이긴 한데 어찌되었건 간에 해당 종목도 좀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두고 우리가 매수타점 노려볼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돼 가지고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은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에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뭐 로봇 섹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매출 성장이 없이 그저 그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좀 테마성으로 주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불안하죠. 언제 그 올렸던 부분들이 어떤 그 세력의 변심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곤두박질 치게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기본기 튼튼하게 갖춰진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정사실이다 보니까 어쨌든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본기가 굉장히 좀 튼튼한 기업이다. 로봇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로봇의 이제 그 하부 구동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합니다.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러운 매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이제 저점 체크하고서 약간의 눌림 구간을 좀 거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외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붙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로보스타라든지 뭐 로보로보, 뭐 유진 로봇 그런 종목들도 뭐 좋지만 유진 로봇은 또 저희가 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죠. 어쨌든 로봇 산업 내에서 아직 좀 저평가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는 튼튼하다라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도 같이 좀 눈여겨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뭐 2022년도에도 그랬고 2023년도에도 그랬고 자율주행 섹터가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높았어요. 메타버스라든지 뭐 AR, VR 기기 못지않은 뭐랄까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유망 섹터로 좀 올라왔던 게 자율주행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섹터가 아직은 좀 크게 빛을 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지지부진한 이런 시점에서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두고 내 포트에 담았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추후 결과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MC넥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MC넥스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자체가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인데 요즘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도 카메라 모듈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좀 남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MC넥스라는 기업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인데 일단은 뭐 자율주행 관련된 쪽은 물론이고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또 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같이 키워주는 카메라 모듈 분야로 같이 키워주고 있는 기업이 MC넥스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도 보시면은 지금 더블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블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이라는 좀 기분 좋은 아주 그 맛 좋은 매력도 좋은 지금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좀 놓고 봤을 때, 기관 수급도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저점 매수가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율주행 MC넥스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뭐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썩 좋지는 않았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좀 가격 눌릴 때 횡보장에서 가격이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매력적인 가격에서 우리가 좀 할인된 가격에서 해당 종목들을 좀 담아볼 수 있는 기회다 라는 말씀까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모비스 자체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뭐 자율주행 스마트카 관련된 모든 전체적인 업무를 좀 관장하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이죠. 뭐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 아이다스라고 하죠. 아이다스라고 하는 그런 운전자 보조, 주행 보조 장치에 관련된 모든 그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스마트카,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게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지금 현대모비스 같이 좀 시총도 크고 굵직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인 모양을 본다라고 하면요.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눌림 구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인 수급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들어와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아주 저점 눌림 구간에 와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50% 정도 할인받아져 있는 상황에다가 외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죠. 그러면서 자율주행이라는 아주 맛스러운 재료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자율주행 현대모비스 같이 MC넥스라는 기업하고 같이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두고서 우리가 저점 매수 타점을 정밀하게 노려봤을 경우 좋은 결과치를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요. 좀 빠르게 건설기계 관련돼 가지고 흥국이라는 기업, 건설기계 자체가 뭐 지금 일단 가격적인 부분 보시면 50% 이하로 할인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서 보시면요, 외인 수급 계속 기관 수급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 수급 중에서 제가 수급에 대해서 강의해드렸죠. 금융투자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많은 수급들이 다 금융투자 수급이다. 그러면서 외인 수급까지도 같이 붙어주고 있죠. 저점 체크하고서 그 건설기계 쪽, 뭐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그리고 튀르키예 지진 복구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건설기계 자체가 국내 기업들이 뭐 바로 그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뭐 골찾기라든가 뭐 그런 건설기계의 하부 구동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소모품입니다. 건설기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인 수요가 많이 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그런 기업이 가격적으로 주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 견인할 수 있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 쌍크리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고 우리가 매수 타점을 노려봐도 나쁠 게 없는 좋은 종목이다. 두산 밥캡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차트 표시해 놓은 부분이 똑같고 외인 수급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흥국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은 스몰캡의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두산밥캡이라는 종목은 약간은 좀 묵직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았던 원격 진료 그 안에서 인바디라는 종목에 대해서 봐봤고요. 뭐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건설 기계까지 지금 이제 당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부딪힌다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바로 이 재료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 그 안에서도 좀 매력도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하나하나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해 두시고 실시간으로 좀 뭐랄까 실시간으로 좀 체크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노란 톡방에서 구체적으로 또 요리해드리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같이 매매하다 보면은 일단은 뭐 제가 보고 있는 매매 관점에서 어떤 점들에 좀 중점을 두고서 매매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만 체크하고 중요하게 좀 우리가
조금 더 뭐랄까요, 신중하게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이런 어떤 코난 테크놀로지 500%가 넘는 수익, 제주은행 100%가 넘는 수익, AP위성 같은 뭐 100%가 넘는 수익, 그런 수익들 다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짤막하게 이렇게 오늘 장 마감 브리핑 겸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